유대인 전통에 보면요, bar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람어로 발은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고, 미츠바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또 계명 하에 있는 아들, 계명의 하에 있는 딸,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성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남자아이는 13살, 또 딸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토라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그 준비식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토라 읽고 뭐 이러면 부모가 화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부모가 화답을 합니다. 이제 나 이제 책임에서 벗어났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샤라고 해갖고 아이가 1년 동안 준비한 말씀을 회중 앞에서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성대한 축제를 해주고 뭐 식사하고 뭐 축하해주고 이런 그 의식이 있는데요. 선물을 주로 3종으로 줍니다. 하나는 이제 토라를 선물해요. 율법책.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물. 또 하나는 시계를 선물해요. 사회적으로 책임과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이에요. 캐시, 그죠? 돈이에요. 그래서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선물로 막 줘요. 조부모도 이때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거금을 주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류 가정 정도 되면 이 성인식을 거치고 나면 4,5천만 원이 모여요. 대단하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1,2천만 원 정도는 모여요. 그러면 같은 또래의 성인식을 치는 아이들끼리 경제학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13살서부터 돈이 있으니까 경제 동향이나 관심 기업을 조사하고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대학교 때쯤 보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불어요. 그럼 그거를 등록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벤처 사업의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이때부터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나이. 그죠? 그러면 12살까지 혼신을 다해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면서 사회적 책임, 재정적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종교적 책임 이런 것을 지우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정말 부러운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이가 앉을 때든지 뭐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울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쉐마의 정신을 가리키는데 쉐마의 정신, 구약의 정신, 토라의 정신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유대인 가정에서의 가르침의 근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태교 때부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을 이루기에 돈 벌고, 그죠? 엄마도 돈 벌고, 아빠도 돈 벌고, 스케줄 관리하고, 다른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도록 모니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은 안 져요.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공부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타고 세계에서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의 독립성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아이가 독립을 하고 싶어요. 나 나올래. 그럼 나와서 탯줄을 연결시켜주고 있나요? 아니죠. 탯줄을 자릅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떠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세 번역이에요.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평가할 수 있다고 잠언이 말해요. 그렇다면 아이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내놨을 때도 옳고 그름지 저 아이가 좋구나 그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13살이 되면 부모는 해방이고 나머지는 아이 몫이에요. 아이 떠나보내는 거 언제부터라고요?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가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 정지민 자매 슬프죠. 근데 그래야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12살, 13살만 되면 이렇게 독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한국 현실에서는 유대인처럼 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대학도 잘 보냈고 교회도 잘 다니게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하고 진짜 언제 한국에선 독립을 시키는 게 좋을지 김윤희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MZ세대를 보면 높은 청년 실업률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높은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회 안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독립을 해야 되지만 준비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책임감, 어느 정도의 자기 일을 하는 거, 그죠? 자기 뭐 방을 치운다든가 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유대인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없다는 말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그거를 다 대화식으로 한대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너는 왜 공부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공부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냥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돌봐주고 또 시험도 봐야죠. 대학도 가야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지만 조금씩은 그런 것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대학생도 함께 살죠. 저는 공간적으로 함께 사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비싼데 돈 아껴야죠.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기본 성인으로서 집안의 예의를 지킨다든가 청소를 도와준다든가 가끔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언제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좀 나누고 언제 네가 나갈 계획이냐 또 집값 절약 대신 어떤 면에서 네가 돈을 모으고 있는지 계획서를 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알바를 했으면 대학생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뭐 집값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교회 가는 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필수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대학생이라도 교회 못 빠지게 하고 성인이라도 못 빠지게 하면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부모의 기대치를 알게 하고 독립시켜 나가는 그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봐요.